자, 그럼 그 외에 이제 조용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뿔님 그 외에 조용 캐릭터 얘기하실 분 있나요? 네, 저는 뭐 이름도 모르겠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그니처 액션이 기억이 나서 영화 끝까지 드라마 끝까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베스아머니 처음으로 토너먼트를 지역 토너먼트 나가서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 한 4강 정도였나 약간 가르마맨 있었잖아요. 빗으로 머리 빗으로 머리 계속 쓱쓱 맞아. 나 끝에 한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르마맨. 진짜 개그 캐릭터 아니야? 진짜 완전 빵 터졌어 그거 보면서. 이게 웃기려고 넣는 장면인데 너무 웃긴 거야. 아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플레이어들마다 자기 캐릭터가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런 것도 되게 막 짧은 장면들로 되게 묘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그럼 봉삼씨 그 외에 조용 캐릭터 누구 얘기하실 분 있나요? 네.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리 의붓 엄마, 새엄마,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엄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니저에 나서게 되는 그 장면, 그 모습,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엄마가 점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스아머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좋은 엄마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나쁜 엄마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렇지. 왜냐면 뭐 학교 째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독려하죠. 해가지고 아이고 열이 안 내리네요. 열이 와 이리 안 내리노 하면서 계속 그죠. 막 옷 고르는데 막 이거 입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못 갈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하면서 막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막 술을 권하기도 하고 뭐 한두 잔이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확히 묘사는 되지 않지만 약을 막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지.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조금 나빠 보이기도 했지만 뭐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가정이 파탄 났어.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갔어.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 정말로 일 때문인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뭐 별거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도 없는데 심지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입양을 해가지고 데려왔던 딸을 포기하지 않잖아. 그렇죠. 엄마로서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막 너한테 뭐 좋은 건 못 해주겠지만 내가 뭐 엄마로서 너한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줘야 될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러니까 5분 쓰는 거. 5분 쓰는 거를 이제 가르쳐 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양한 딸임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되게 좋았고 또 딸이 조금 베스아머니라는 인물이 다른 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되게 독특한 인물이잖아. 특이한 인물이잖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딸들과는 다른 특별한 개성을 가진 이 베스아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조금 그런 시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강요하는 어떤 아내상에 맞춰가면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한테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딸의 모습. 그런 거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여성 기자가 중간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끌고 가려고 강요를 하잖아요. 기레기. 기레기. 근데 그것도 이제 하머니 요거 불편해하고 있구나 베스가 그런 걸 알고 눈치를 채고 딱 들어와서 딱 끊는단 말이야. 체스 플레이어기도 하지만 아직 어린 딸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딱 끊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비춰졌어. 그 체스 규칙을 자기 모른다 그러는데 대회는 꼭 꼬박꼬박 가서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엄마라는 이유로 앞에서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돈을 갈취할 수도 있거든. 상금을 타면 엄마니까 보호자니까. 근데 갈취하지 않고 되게 어렵게 말을 꺼내가지고 10%만 띄워달라. 그죠?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고 합리적으로 보였고. 그죠? 또 하모니 거 되게 올려주잖아. 맞아요. 15%로. 막 고민하다가 하다가 거기서 살짝 불안했거든. 이 관계가 틀어지나? 막 이렇게 했는데 15%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고 나서 또 팔짱을 또 정말 모녀처럼 딱 끼고 딱 퇴장한단 말이야 화면에서. 그런 장면도 되게 난 그 장면에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상금 탄 거 엄마한테 한 푼도 안 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0%라도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겠지. 같이 쓰는 경비는 거기서 같이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외에 10%를 자기 이제 인건비로 달라 약간 이런. 약간 엄마 용돈 이런 걸 안 줬겠지. 그런 장면도 좋았고, 엄마라는 그
그 역할의 활용도 되게 좋았던 게 엄마도 채알못이잖아. 우리처럼 체스를 전혀 모르는 네, 것처럼 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중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베스 하먼도 체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베스 하먼의 역할을 활용해가지고 체스의 룰을 계속 설명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지는데 엄마가 체스를 모른다는 설정을 또 그때부터는 활용해가지고 체스 룰을 하나씩 계속 이제 관객들한테 던져주는 네. 거지. 설명해주는 거지. 그런 역할도 되게 좋았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조금 다른 부분 얘기해보면 베니한테 인생 첫 패배 당하고 나서 이제 패배할 때도 있다고 엄마가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을 딱 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늘 패배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입장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엄마를 살짝 끊는단 말이야. 베스 하머니. 엄마 끊는데 엄마가 딱 정색하면서 이제 너도 알겠구나. 막 이러면서 꽃이다 씨. 이러면서. 강한 엄마야. 너도 이제 알겠구나. 막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막 그러고 나서 베스 하머니 삐졌는데 다음 날 장면으로 가가지고 이제 차를 같이 타고 딱 서로 창밖을 딱 보다가 베스 하머니 엄마 손을 딱 잡으면서 이제 화해를 싹 하면서 장면이 끝나잖아요. 그런 장면 전체적으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되게 정말 모녀 관계가 되어가고 있구나. 둘이 정말 이렇게 조금씩 그치.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도 그 화해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화해하고 회복되고 그런 정말로 어떤 모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 엄마 캐릭터도 되게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 베스 하먼과 같이 이렇게 이루는 케미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정락터님 조용 캐릭터 어떤 사람 있나요? 아, 네, 저는 졸린 잠깐만 얘기하고 네. 가면. 네네. 근데 저는 걔 보는 순간에 입양 갈 때 얘가 책 훔쳤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누가 봐도 근데 그래. 이제, 근데 나중에 뭐 스쿼시 같은 거 치면서 이제 샤이벨만 네 곁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나도 있었고 다 지켜봤다. 뭐 가족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하먼이 입양 가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성공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뭐 졸린을 한 번은 이게 따로 찾아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했었고. 그치. 뭐 그러니까 샤이벨 장례 일로 이제 졸린이 직접 안 찾아갔죠. 찾아왔으면 하먼이 평생 안 찾았을 거예요. 먼저 연락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구실로라도 어쨌든 그 하먼을 찾아와 준 게 되게 고마운 친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고등학교 때 뭐 그 다면 바둑 들어갈 때도 졸린이 이제 다면 바둑 아니면 바둑 아니에요? 다면 바둑이라 그래. 바둑 아니지. 다면 체스 둘 때. 다면 체스 저희가 둘 때. 이번 주에 그 고스트 바둑왕을 보고 리뷰를 하는 거였거든요. 다면 체스 둘 때. 네네. 네네. 그때도 이제 불안해하니까 이제 졸린이 몰래 약도 챙겨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가는 비용도 얘가 진짜 안절부절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거기에 못 갈까봐. 그렇죠. 못 가는 거였지 거의.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원래 학자금으로 모으던 돈까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다 내줬는데 이런 그 항상 뒤에서 좀 약간 응원해주는 이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도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없애고 이제 우승에 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을 준 친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학자금 빌려준 거는 내가 보기엔 베팅이었는데 완전 그거. 야 이거 저거 내가 나중에 배로 돌려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언젠가는 갔겠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챔피언 될 것 거기 같은데. 타짜의 명대사가 나오잖아. 너도 저 고니처럼 저렇게 다 걸고 배팅할 수 있겠냐? 베팅한 거지. 너도 졸린처럼 전 재산 다 걸고 배팅할 수 있겠냐? 아 그럼요 사장님. 지랄하고 있네. 그걸 했지.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7회가 거의 모든 장면이 다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좋았던 장면은 이제 역시 마지막 각성 장면이죠. 이제 보르고프와 대결해서 이제 결국 약의 도움 없이 이제 천장에 체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잖아. 결국 그 항상 약 먹었을 때만 나오던 거였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연출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게 보르고프가 이제 예상과 이제 다른 수를 놓으니까 되게 당황하잖아요, 하모니. 근데 이제 맞아요. 거기서 당황하다가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쓱 천장으로 가면서 이제 체스판이 이렇게 싹 천장에 나타나고 그 요 부분에서 오랜만에 보면은 나온다. 음악도 점점 막 고조되는 음악이 나와 빠빠빠빠빠빠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렇게 경박이 맞았다고? 나는 약간 음악이 전반적으로 그 고조될 때 나오는 음악이 네. 약간 그 왕자의 게임에 조금 그 그런 약간 느낌이 있죠. 오프닝 시퀀스 나올 때 나오는 그런 음악 같은데 아.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막 체스 같은 것도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왕자의 게임 오프닝도 보면은 막 그 모형으로 막 성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느낌 비슷하더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해 주시죠. 요런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화면에 이제 얼굴 전체를 이렇게 줌인해서 보여주는데 눈빛에 빠질 뻔했어 아주 그냥. 아 눈이 진짜 크더라. 어. 눈이 진짜 커. 그죠? 그리고 눈빛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좀 맞아요. 불안해서 떨릴 어. 때랑 이제 자기가 뭔가 확신이 들었을 때랑 눈빛이 딱 확연하게 틀려 보면은. 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튼 요런 각성 장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히어로 각성 장면처럼 맞아 이거는 필살기. 필살기 쓰기 전이나 아니면 히어로로서의 각성을 한다든가 능력을 각성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연출 잘하면 소름 끼치게 좋고 이게 마치 이제 맞습니다. 아까 무협 영화 같다고 했으니까 무린 고 고수가 마지막 조스와 싸우다가 갑자기 기경팔맥이 뚫리면서 각성하고 막 딱 그런 장면. 그래서 요 장면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봉삼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후반부에 졸린이 찾아와가지고 샤이볼 아저씨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는 에피소드 전체가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감동 촉촉해지잖아. 방안이 진짜 건조해지는데. 그 보면은 처음에 보육원에 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아직도 보육원에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 맞아요. 세월이 좀 많이 지났는데 거기다가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막 지팡이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이 조금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가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달아나지 못하는 동물 같은 느낌을 좀 줘요. 거기에 묶여있는 어떤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그 보육원에 그런 묶여 있는 느낌이다. 좀 그런 느낌 주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 속에 대부분의 여성 등장인물들이 좀 결연 아픔을 조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렇죠. 그죠. 뭐 남자들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주로 여자들이 네네. 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잘 나갔던 고등학교 동창 여자애는 고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애 해가지고 낳고. 애 낳고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계속 묶여 있다 네. 보니까 막 술에 의존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네. 마주치는데 그런 장면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엄마는 원래 친엄마는 겉보기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막 뚜렷한 이유 없이 막 내팽개 친 것처럼 네, 보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막 그러고 도피할 정도로 망상이나 신경쇠약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약물에도 중독돼 있는 것처럼 네. 보이고 또 의붓 엄마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성격에 맞지 않는 가정주부로서의 삶과 막 남편의 무관심을 못 견뎌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술에 의존을 하고 네네. 있고 보육원 원장님은 겉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그렇죠. 보이고 되게 건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과도한 기준들에 스스로를 맞추고 막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뭐 짧게 그런 장면이 있어서 중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베스를 데려가가지고 네. 다면 체스를 하겠다. 2개 하려고 이제 허락받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원장 선생님이 인솔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그냥 뭐 의례적인 얘기였거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데이트 신청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 그렇죠. 선생님이 네, 그렇죠. 원장쌤한테. 근데 되게 정색을 하면서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닌데 거절하면서 자기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릴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이야. 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급발진. 어느 정도로 자기가 자기 어떤 삶에 이제 약간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억눌려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지. 그 인물도.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진짜 수많은 여성들이 다 결여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그 여성 등장인물들 중 가운데 유일하게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게 그 졸린 같았어요. 저는 차라리 맞아. 그렇죠. 졸린이었던 것 같아. 그 중에 유부남이랑 사귀고 되게 진취적이더라고. 그럼 되게 진취적이야. 그 시대 때 흑인으로서 여성 변호사를 꿈꾼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되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요즘 약간 트렌드가 뭐 흑인 백인 비율을 맞추는 트렌드에 자기가 잘 올라탔다는 식으로 얘기를 자기 되게 쿨하게 하잖아. 그렇죠. 그게 되게 진취적인 거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기는 어차피 뭐 잃을 게 없기 음.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진취적으로 누린다는 네네. 거지.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베스하고 되게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진취적인 삶을 산다는 게. 아픔을 이겨내고 진취적인 삶을 산다는 부분이. 네. 그래가지고 모든 어떻게 보면 배경이나 인종이 완전히 대칭되게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린하고 또 베스가. 그래가지고 드라마 속에서 자신은 불리한 위치라는 뉘앙스의 대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얘기한 네. 것처럼 그런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베스 못지않게 스스로의 삶을 읽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환경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고, 체스판 위에서의 어떤 베스와 대칭되는 인물이 러시아 챔피언 보르코프였다면은 여성의 삶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인물은 졸린이 아니었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유부남이랑 그래가지고 사귀는 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은 네. 자신이 조금 처음 체스를 배운 지하실로 내려가잖아요. 네. 베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동안 베스의 소식을 스크랩 해왔던 그 샤이벌 아저씨의 이제 네. 장면이 나와요. 아저씨는 돌아가셨지만 음. 많이 건조해지죠. 건조해지죠. 지하실도 건조해지고 내 방도 그치. 건조해지고. 그래가지고 함께 찍었던 그 사진 하나 남아 있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차로 이제 돌아오는데 졸린 차로 돌아오는데 의붓 엄마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안 죽었는데 맞아.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차에서 베스가 진짜 펑펑 울어요. 펑펑. 슬픈 극한의 감정을 막 드러내. 그래가지고 이미 완벽한 체스 플레이어였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는 뭔가 좀 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여돼 있는 네, 것 같은 그쵸. 느낌이 계속 드는 캐릭터였단 말이야, 베스 하머니. 근데 이 장면에서 진짜 온전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 베스의 모습이 오히려 우는 모습을 통해서 네. 느껴졌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그런 모습이 느껴졌고, 샤이벌이란 그 아저씨 그 인물이 극 초반에 진짜 잠깐 나오고 솔직히 전체 내용으로 따졌을 때 잠깐 나오잖아.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안 나오잖아. 그치. 한 번도 이런 방구 안 맞아, 한단 맞아.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진짜 진짜 너무나도 세련되면서 진짜 큰 감동을 이렇게 주면서 딱 사용됐다는 점에서 진짜 엄청나게 결정적인 어떤 체스판으로 이야기하면 큰 포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마지막에 친구들 도움받아서 이제 보르코프를 이겨내는 장면이 요런 장면과 연결지어져서 되게, 그러니까 그전 같았으면 원래 베스하머니였으면 이런 도움도 안 받았을 텐데 그렇지. 진짜 완벽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친구들 도움까지 이제 음. 자기가 흔쾌히 딱 받으면서 보르코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장면까지 연결 딱 돼가지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김숯불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좋은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냥 이것도 좀 좋았던 거 같고 저것도 좋았던 거 같고 그래서 지나갔는데 다 보고 나니까는 네. 그 장면이 저는 그냥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가 딱 한 번 다시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거죠? 네. 그 이제 집에서 그 양아빠가 집을 찾으러 오잖아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맞아요. 그래 왔을 때 막 그 아빠가 막 그러죠. 그 막 집에서 그 적응도 못하고 뭐 내가 그래서 피아노도 사주고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할머니 엄마 피아노 치는 걸 본 적 있냐 그러니까는 그 장면이 갑자기 나도 떠오르는 거야. 그 엄마가 호텔에서 피아노를 너무 아름답게 치고 맞아. 있었잖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둘러싸여서.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장면이 갑자기 나도 이 드라마를 보다가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장면은 정말 좋은 장면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서 심지어 직전에 왜 그 펜파라던 멕시코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되게 업된 상태였는데 그렇죠. 헤어졌잖아, 떠났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다운돼 있다가 다시 피아노를 치는 장면에서 다시 자기가 활기를 되찾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자기가 못 쳤다 그러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둘러싸여서 자기가 너무 편안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생각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탁 다시 떠올라라 그러면은 저는 그 피아노 치는 장면이 그 되게 좋았어요. 그 드라마 연출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네. 아빠 때문에 자기가 그냥 포기한 건가? 무대 공포증은 핑계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 것 같아요. 보면서. 여자로서의 그래서 약간 그런 역할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근데 약간 흘린 것 같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올 수 있는데 개그한 거지. 나 무대 공포증 있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래서 그 장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피아노 치는 장면. 원래 되게 초반에 했었는데 네. 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아빠랑 본인은 동일시했네요. 보니까 그 얘기 듣고 생각나.
알겠습니다. 모랄체였네. 그럼 우리 정락터님은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장면이 있죠? 네, 저도 그 신봉선 씨 얘기한 것처럼 약간 하모니 눈물 흘릴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같이 가슴 네네. 아파했나요? 네, 그렇죠. 이 얘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좀 안 울어요, 보면 처음에부터. 맞아요. 엄마 잃고 혼자 보육원 올 때도 그렇고 혼자 이제 다른 가정이 입양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보육원 식구들하고도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좀 슬프거나 약간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릴 때 어린 장면에서도 거의 우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맞아요. 네. 뭐야 그럼 뭐 속으로 울으란 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얘가 뭐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표출을 하는 애는 아니라는 거지. 눈물 그런 방법을 모르는 거지. 약간 그죠? 진짜 뭐 좀 약간 체스 둘 때도 그 성향도 그렇고 약간 기계 같아 보일 정도 좀 무미건조한 맞아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맞아. 근데 얘가 이제 눈물을 그러니까 2번 정도 흘리는데 크고 나서 그 장면들이 되게 좀 더 크게 와닿더라고. 그 첫 번째 눈물 흘린 게 이제 그 아까 그 보르고프한테 2번째로 패배를 당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했을 때. 전날 그 술 먹고 이렇게 늦게 갔다가 이렇게 제기랑 발휘 못하고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이제 진짜 도저히 좀 약간 자기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안 했더라도 자기는 졌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뭔가 그렇죠. 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약간 절망감 같은 것도 좀 느꼈을 거고 그래서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얘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계속 승승장구 해왔고 뭐 다른 사람들 이기면서 짓밟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좀 뭔가 그 패배를 통해서 좀 배우는 게 좀 적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기 의지가 아니고서 뭐 어쨌든 다른 친구 때문에 클레오였나? 네. 그 친구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그래요. 통제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모니 좀 뭐 인생을 좀 더 배웠다고 생각해요. 패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더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2번째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샤이벨이 장례식에서 지하실에서 이제 사진 보고 나서 그 엄마가 그 새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렸나 안 흘렸나 내가 안 울었어요. 헷갈려갖고 다시 찾아봤어. 다시 일부러 찾아봤는데 눈물은 안 흘리더라고. 되게 그냥 심각한 얼굴은 하고 있는데 눈물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거기 지배인이 어쨌든 자기 호텔에서 이제 사람이 죽어 나갔다 보니까 자기 호텔에 뭐 어떤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다 대놔놓고 뱃삼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가 여기 호텔에 질 안 좋은 술에 대한 얘기는 좀 하셨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영향 없지는 않다는 식으로 원하는 걸 그 순간에도 얻어내려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한단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뱃삼이. 거기다가 뭐 이제 뭐 바로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잖아. 그 자기 새아버지 맞아. 이렇게 찾아달라고. 그런 그런 것까지 시킨 거 보면 이게 이 슬픈데 어떻게 그 샤이벨이 죽었을 때랑은 좀 많이 달라 보이긴 하지. 이렇게 사리 판단이 아직 확실한 상태였던 거지. 슬픈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차갑고 좀 약간 이성적으로 보이던 하모니 이게 진짜 친구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장면을 보니까 감정이 좀 더 극대화돼서 전달되었던 장면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많이 건조했습니다. 네. 예, 건조하죠. 대충 질문들을 이제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불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네, 전 그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는데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진짜 마지막에 화해 네, 엔딩이 네네. 마음에 들기도 했는데 그 이제 그 베스가 그 러시아 체스 하는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이렇게 네. 자리에 앉으면서 끝이 나잖아요. 네네. 조금 더 오글거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더 오글거렸어. 오글? 그 느낌적인 느낌은 초반이랑 이 수비 상관을 맞춘 것 같은데 네. 그 체스 두는 할아버지가 샤이벨 아저씨를 좀만 더 닮았으면은 아니 이렇게 하늘에
샤이벨 얼굴이 이렇게 크게. 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구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샤이벨 아저씨 얼굴로 아니 존나 그런 좋아하네. 느낌 아니야. 존나 좋아하네. 그냥 그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샤이벨 아저씨를 좀 닮았어서 조금 더 오글거렸어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약간 닮긴 닮았던데 비슷하게. 그 느낌은 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오글거렸어도 됐을 것 같아. 그때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봉삼 씨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요거 체스에 관련된 드라마다 보니까 네네. 체스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왜 체스가 좀 소재로 사용됐을까 음. 그런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해보면 네네. 조금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대칭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의 선택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네. 체스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체스도 보면은 먼저 성공을 시작하는 백이 조금 유리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게 뭐 백이 먼저 하면은 무조건 공격하고 나면은 흑이 이제 수비를 받아야 되니까 네. 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백이 많이 유리하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스포츠들하고 다르게 경기를 하면 다른 스포츠들은 어쨌든 한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승부가 결정지어질 수 있도록 세트를 홀수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체스는 조금 짝수로 대국을 치는데 음. 음. 약간 그러면 변수도 솔직히 있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면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짝수로 대국을 치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위치에 따른 이제 차이나 핸디캡을 인정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성공에 대한 스포츠가. 그런 이길 확률도 높다는 거. 무조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한 번씩 준다는 거지. 그렇고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공평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한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조금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조금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 드라마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드라마에서 조금 상대편이었던 체스 플레이어들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이 악당이 없어요 이 드라마가 마지막까지도 그죠? 처음에 약간 악당인가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약간 나중에 사귀고 갑자기 금로맨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끝판대장인 줄 알았던 악당인 줄 알았던 캐릭터도 결국에는 약간 후는 네가 이겼네 약간 이렇게 신사적으로 그죠? 너무 그런 거 신사적이더라.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모든 인물들이 약간 체스처럼 각자의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백에서 시작했는지 흑에서 시작했는지 그게 다를 뿐이지 이제 자신의 포석에서 둘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다 라는 그렇죠. 식으로 드라마에 좀 녹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되게 전문적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못다한 얘기까지 네.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락터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하몬이랑 캐릭터가 네.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 있는 천재 하몬의 캐릭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밋밋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나쁜 놈이네. 내가 항상 웃길 순 없잖아.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총평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미드지만 미니 시리즈라서 이제 음. 후속 시즌에 대한 부담 없이 이제 깔끔하게 7편으로 끝나는 드라마니까 이제 망설이지 말고 보시고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에놀라 혼자 하면서 김수풀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넷플릭스 최고의 아웃풋은 말리바비 브라운이 아닌가. 그렇지.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최고 아웃풋은 아냐 테일러 조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어요. 뭐 물론 아냐는 이전에 이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요걸 점점 계기로 지어지고. 아마 좀 더 급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확실히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신 PD가 네. 그 안냐 테일러 조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밀리바비 브라운인데 이름도 말리바비 브라운 내가 말리라 그랬나요? 보내는 거야? 완전히 말렸네. 보내버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말려버렸어. 뭐 어쨌든 그것도 김수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네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김수풀님 그러면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 하먼을 이번 시즌으로 보내기에는 정말 아까운 드라마다. 잘 만들었다. 네, 드라마는 재미없었는데 하면은 괜찮았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드라마 재밌다니까. 왜 그래. 네, 우리 그럼 봉삼 씨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제 마음속에
이 미드 퀸스 갬빗 네. 체크마이트 성공했다. 자꾸 전문적으로 가려 그래 이렇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다 나눠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 중독 킴스 갬빗 편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다들 네. 재밌게 보셨는지 그리고 아냐의 매력에 어. 다들 빠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들 남겨주시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까지 즐거운 화면 중독 생활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